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쉽게 시작해서 더 딥하게 들어가는 이 주식 시마론 강의, 시장의 응용력을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흘로 굉장히 또 평소보다 짧은 한 주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좀 캐치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관망이 답일까? 그게 아니라면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을 어떻게 깊게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까? 저희와 함께 좀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도와주실 텐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교수는 더블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뵙기만 해도 뭔가 든든해지는 또 교수님이신데요. 잠시 후에 강의 주제와 함께 풀이해보고요. 시장이 결국은 또 파란불로 좀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희정 캐스터 변화 상황 전해주시죠. 네, 2시 구간 시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조금은 혼란스러운 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양시장 모두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0.35%대 하락, 현재는 3,109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15조 원 넘겨서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어지러운 등락을 나타내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서는 하락 출발됐습니다. 3,113선에서 하락 출발됐고요. 10시 구간에는 3,100선까지 이탈하게 되면서 3,085선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2시 구간에는요. 다시 위쪽으로 방향성 뻗어나가면서 3,128선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그 뒤로는 상승폭은 반납하면서 되려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 그리고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3,1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3,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함께 팔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3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외국인도 2,0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오늘 장에는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먼저 부진한 쪽부터 점검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운송장비 업종이 큰 폭으로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죠. 뭐니 해도 애플카와 관련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이렇게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업종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6.7%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의료정밀 업종이 1.6%대 하락, 통신까지도 1.5%대 조정받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는 제조와 화학 순으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은행 업종이 가장 좋습니다. 3.8%가량 올라와주고 있고요. 섬유의복 업종도 3% 넘어가는 업종 지수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 호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기가스도 괜찮고요. 1분기 깜짝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증권 업종, 이 업종 역시나 1.5%대 오름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업종까지도 1.5%가량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의 등락 현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구간에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 8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덜어내고 기관은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1.5%가량 조정받으면서 12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대체로 부진합니다. LG화학은 3% 넘게 조정받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 네이버까지도 0.6%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도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나는 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입니다. 이 두 곳 모두 지난주까지만 해도 애플카와 관련한 모멘텀을 받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오늘 오전 9시에 새로운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측에서 애플카와 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이고 관련주까지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차를
살펴보시면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장중에는 8%대까지 밀려나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낙폭은 꽤 많이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4% 넘게 밀려납니다. 23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아차의 경우에는 더욱 더 부진한데요. 거래소에서 오늘장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아차는 거래대금을 동반한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는 건데요. 약 매도세가 집계되면서 장중에는 15%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해운 쪽이 좋습니다. 수주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기 때문인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은 국내 조선 3사가 수주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수주 가뭄을 겪었었던 국내 조선업계 쪽으로 이번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쏠쏠한데요. 먼저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이번에 배 3척에 대한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1,520억 원 규모인데요. 이로 인해서 장중에는 4%대 급등 흐름 10만 2,500원에 거래되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2%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 미포조선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는 6%대 급등 흐름 5만 원 선 뚫어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고점 부근입니다. 4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 이 역시나 장중에는 3%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현재 구간에도 2% 이상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LNG 운반선과 관련한 종목들도 괜찮은데 한국화분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11%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2,750원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12,000원 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성화인텍까지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4에서 5%대, 현재 구간에는 3%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구간에는 내림세입니다. 0.38%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9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8조 6천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하락 출발됐습니다. 966선에서 하락 출발됐고요. 역시 장 초반에는 956선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2시 구간에는 또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시가 부근에 이 벽을 부딪히고는 이렇게 고점에 대한 상승 탄력을 반납하고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입니다. 9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집계됩니다. 외국인은 250억 원, 기관은 52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홀로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1,0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상위주의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는 일제히 밀려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양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괜찮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는 1%에 육박하는 내림세가 집계됩니다. 14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측에서는 오늘장 호재가 있었죠. 국내에서도 램시마 SC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는 1% 넘어가는 내림세고요. 17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오늘 장에는 조정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으로 담아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장 중에는 3%대까지 밀려나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2%에 육박하는 내림세입니다. 39만 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는 강보합권, CJ는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괜찮습니다. 호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각각 27% 그리고 90%가량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도 최대 실적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신작이 무려 10여 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는 외국인이 담아감에 따라서 장중에는 8%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6%대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5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는 좀 부진합니다. 알테오젠 1%대 내림세, 에코프로비엠,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CJ ENM까지도 나란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해상 풍력과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냅니다. 정부 모멘텀을 받기 때문인데요.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 신안에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민간과 함께 앞으로 10년 이내로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판 뉴딜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면은요, 삼강 M&T의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입니다. 장중에는 9%대 급등 흐름 21,900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이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은 소폭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3%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CS 윈드 힘 더 좋았습니다. 장중에는 27%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10만 8천 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6%대 오름세 8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니슨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유니슨 역시나 장중에는 12%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이렇게 5천 원 선 시원하게 뚫어냈는데 현재 구간에는 5%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까지 점검해 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현대기아차 애플카 협상 중단 관련주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많은 궁금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외신 쪽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부터 현대기아차의 공식 입장은 없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외신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협상이 좀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도 이 관련 코멘트들 나오고 오늘 주가 초반부터 많이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찬찬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서진 전문가님, 현대기아차 애플카 협상 중단 이슈. 시작부터 소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 이 상황들을 좀 쭉 정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별 이슈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쭉 끌고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러면 애플도 만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외신이 먼저 탁 했죠. 애플과 협력하고 있다. 현대차와 그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역시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었고, 사실 뭐 애플은 원래 2015년에도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중단된 거잖아요. 네. 중단된 건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 이제 치고 나오니까, 뭐 구글도 그렇고요. 네. 뭐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치고 나오니까 이 시장에서 좀 이제 뭐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애플은 또 지금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현금이.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쪽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된 거고, 또 때마침 뭐 우리 쪽에서는 좀 현대차 주주들 입장에서는 고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대감을 가졌는데, 사실 애플이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애플이 공식적으로 협상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계속 외신 아니면 이제 처음에 외신이 한번 흘렸다가, 그리고 외신들도 반응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국내 언론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현대차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차인갑다라고 해서 이제 기아차로 가고,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어찌 보면 좀 군부를 짚혔는데, 뭐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애플이 열받았다 이거죠. 네, 애플 열받은 거 아니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협상 거의 임박했다. 그렇죠. 딱 이렇게 CNBC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금요일장이 고점을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말 사이에 지금 찬물을 쫙 끼얹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디에 입장에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애플 입장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이러고, 아니면 이제 또 이제 팀쿡이 딱 패드 탁 하면서 이제 자 우리의 이제 자 미래는 쫙 하면 이제 애플카 뭐 이렇게 쫙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깊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만 네. 실제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열받았다라기보다 그거겠죠.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 뭐 이렇게 이제 애플카를 만들면,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말고도 할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할 사람은 많다라는 거니까 뭐 굳이, 근데 이제 애플이 현대차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할 겁니다. 그 협상단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쪽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일본 언론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야 아니야, 현대 아니야? 야 그럼 우리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도요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도요타는 애플카를 받지 않을 거예요. 뭐 뒤에 뭐 네, 나중에도 네.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입장에서 애플카를 안 받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도요타가 절대로 받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일본 쪽이랑 협상이 된다면 네. 혼다도 안 될 겁니다. 혼다, 닛산도 아닐 것 같고요. 미쓰비시나 약간 생산 기지만 있는 명맥만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이쪽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또 일본 쪽에도 뭐 협상이 간다 만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여러 명의 지금 이 협상단 그러니까 현대는 협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식의 언급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또 주말에 외신에서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공식적인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협상이 이제 중단됐다라는 거고요. 네. 저게 이제 파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한 파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추후에는 협상 재개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직 파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협상은 좀 중단됐고 나중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공시 원문이 당사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결정된 게 없다. 그리고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플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도 지금 개발 상황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밝힌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나 봐라고 시장은 일단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김혜준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협상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멘텀은 사라진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차 그룹주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소식인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애플카 자율주행차 애플카 협상 이슈가 이렇게 소문으로 떠돈 게 지금 1월 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8일부터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 네. 근 한 달간의 지금 이 상승 흐름에서 뭐 이 뉴스가 뭐 아니다라는 소식이 공시가 또 나왔으니까 네. 그 급등했던 구간, 상승했던 구간에서의 변동성은 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뭐 자명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IT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플카의 모멘텀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렇게 투자하기에 투자 심리에 센티멘탈적으로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주가의 상승에도. 네. 다만 제가 펀더멘탈적으로는 이게 무조건 현대차에는 무조건 플러스적인 요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거예요. 단순히 현대차가 이제 애플카를 나중에 생산을 하기 시작했을 때 뭐랄까 이런 표현을 제가 쓰긴 했지만 하청업체,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만 전락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네, 네. 현대차는 현대차의 독보적인 미래차, 자율주행차를 생산해야 되는 브랜드를 가져야 되는데 네. 자칫 애플카를 생산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만 만드는 하청업체 전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굳이 현대차가 뭐 애플카를 욕심을 안 낼 수도 있겠다. 그냥 협상 중이지만 나중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 때문에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애플카가 지금 빨라도 2025년 2027년이라고 지금 생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협상이 네. 중인 과정에서. 그럼 이게 현대차에 영향을 주고 매출이 인식되기까지는 적어도 지금 3년 이상이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현대차에 긍정적이게만은 영향을 미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생산이 돼도 뭐 그렇게 마진 높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그러니까 마치 스마트폰에서 지금 애플 아이폰을 지금 팍스콘이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팍스콘이 이런 애플폰을 만들었던 아이폰을 만들었던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또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만들어 볼게. 그래서 네. 팍스콘 폰 딱 하고 출시를 했어요. 네. 그때 과연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팍스콘 폰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냥 애플폰 쓰죠. 네, 아이폰 쓰죠. 그러니까 마치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들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경쟁 구도에서 약간
하위로 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인식 자체가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율주행차 애플카는 자율주행차를 말을 하는 건데 나중에 결국엔 브랜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생명과 직결도 될 수 있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 미래차,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는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선택의 의지는 중요할 수 있는데 네. 그쪽에서 뭐 현대차가 뭔가 강력하게 내가 애플카를 생산 기지로서 생산할게요. 하드웨어는 나한테 맡겨주세요라고 굳이 뭐 안 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뉴스, 소문이 만들어지면서 한 달 동안 주가가 이렇게 많이 크게 상승했던 건 맞으니까 지금도 협상이 중단됐다는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리지 않을까,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이제 또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셨지만 네. 뭐 그러니까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게 이거잖아요. 똑같은 하드웨어인데 똑같은 하드웨어를 생산하는데 사실 미래차의 특히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가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아주 잘 만들어주면 네. 야 하드웨어 좋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현대차 달린 거보다는 애플이 달린 거 쓴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하나를 엎으면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본인의 마켓쉐어를 상당히 뺏길 겁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의 주 수입원이 또 국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뺏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입차랑 국산차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수입차보다는 국산차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은 AS 부분이거든요. 아, 네.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애플을 만약에 애플카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 지금 휴대폰은 우리 애플 마음에 안 들어도 AS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그냥 턱턱 하나를 공짜로 주잖아요. 새 걸로 그러니까 새 걸 줘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플카가 나왔어요. 애플카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고장 났다고 차를 새 거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AS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AS를 누가 하겠습니까? 현대. 영 상관없는 사람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현대 기아차 할 거 그쵸. 아니에요. 동일한 AS 센터를 이용해서. 네. 그러면 왜 현대차를 살까요? 그냥 애플카 나오면 이거 AS도 편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국산차처럼. 그러면 사실상 애플카를 현대차가 나온 걸 안 사고 애플카를 사죠. AS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뺏기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자면 이 이슈, 그러니까 애플카를 현대차가 협력해서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너무 주가로만 보면 너무 기분 좋은 뉴스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현대에게 그렇게 이득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결국은 돌이켜봤을 때 이것이 무산됐다고 해서 전혀 현대차가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시장에서 오늘 시장이 또 굉장히 이성적인 곳이잖아요. 시장의 답만 보면 그동안 아주 고점을 강하게 형성해왔고 빠지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아차 주인공이 됐죠.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는 사실 제가 보면 잠시 후에 주가 두 분께 질문 드리겠지만 먼저 고점을 형성하고 기아차에게 준다라는 이슈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쉬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사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 협력사들입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김혜진 전문가님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정말 중소형 전장 기업들, 네. 부품 업체들도 지금 덩달아서 많이 상승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주의 종목, 투자 관리 종목이 지금 대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런 변동성들이 좀 많이 심하게 생길 때는 또 중소형 주들이 더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전략을 짜셨을 때 네. 만약에 내가 애플카만 딱 보고 들어갔다. 정말 애플카, 나 이거 애플카 지금 뉴스 딱 나오기만 그쵸. 해봐라. 나 진짜 이거 상한가 바로 나올 것 지금 같으니까. 1월에 들어가신 네, 분들이죠. 그렇죠. 1월 대다수. 8일에 제가 네네. 뉴스가 났다고 소문 뭐 단독 보도라고 해서부터 뉴스가 나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부터 내가 이걸 정말 째려보고 있었다. 이 종목을 그래서 내가 들어갔다. 네. 라고 했다면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셨다면 지금 흔들릴 때 빨리 나오시는 게 맞다. 네, 좀 전략적으로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현대기아차의 정말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성장성 네.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에 관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직은
전혀 꺾이지 않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내가 현대기아차가 지금 뭐 자동차들도 생각보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생산량, 판매량 늘고 있고 네. 그리고 미래차에 대한 성장 동력도 충분히 붙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몇 되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저희가 몇 개 소개를 해드렸기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아요. EGMP라고 두 해서 분이 강조하셨죠.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전기차를 딱 만들기 위한 딱 그 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예. 그렇죠. 배터리까지 해서 딱 플랫폼. 그러니까 이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뚝딱뚝딱 본체만 위에 뚜껑만 씌워서 네. 차를 여러 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동력도 좋아질 수 있는 플랫폼을 딱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네. 이거 갖추고 있는 현대차의 그 성장성을 본다면 뭐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좀 단기적으로 이런 뉴스에 좀 수익을 내고 싶었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는 좀 빨리 전략적으로 좀 치고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지금 하락하는 시기에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탑픽에는 일단 현대모비스 쓰긴 썼거든요. 오. 네. 현대모비스는 뭐 애플카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협상이 지금 아예 취소가 된 부분이 아니고 애플카가 나중에 생산을 하더라도 네. 또는 안 하더라도 네. 하든 안 하든 현대차를 생산했을 때 전장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생산하는 게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네. 현대모비스는 뭐 어떤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뭐 지금 이쪽에서 흔들리는 뉴스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에는 현대모비스를 꼽기도 했거든요. 네. 다른 종목들도 좀 추이를 좀 많이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애플카의 협상 중단 가지고 좀 흔들리실 때는 네. 뉴스에 좀 없을 때는 좀 빨리 전략적으로 좀 수익 실현 하시거나 아니면 손실 구간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네.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요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이 이슈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많은 분들 우리는 애플이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진짜 뭔가 모르게 강하죠. 애플이 다 갑일 것 같잖아요. 혁신의 왠지 네. 선두주자고. 그러니까 뭐든 애플이 하면 다 따라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애플이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원래 애플은 현대차를 먼저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접촉을 먼저 한 건 미국의 카누라는 회사거든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지금은 상장을 네, 했는데 네. 아마존이 이제 많이 이제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택시 자율주행 택시 관련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카누라는 회사를 네. 먼저 접근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돈 할 테니까 인수하자. 내가 인수할게 했는데 카누 대표가 했어요. 쳐. 네, 상관하지만 어디 뭐 오. 폰쟁이가 와가지고 너희가 차를 알아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그래서 카누와는 좀 업종이 그러니까 이 한번 소위 말 나가 이게 끝나가 전문 용어 나쁘네. 전문 용어. 예, 아, 협상이 무산됐어요. 무산되고 그 다음에 접촉한 데가 네. 토요타가 한 50% 정도 투자를 한 미국의 또 스타트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그러니까 플랫폼을 회사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 고객이 원하는 모양대로 다 만들어줘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껍데기는 너희가 알아서 만들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근데 여기는 토요타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고려가 많이 됐겠네요. 네, 그래서 애플 제가 입장에서. 이 토요타가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것도 이미 들어왔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것도 결례가 됐어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에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 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만드는 기술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애플이 내가 하면 다 해주는 기술이 아니에요. 예.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 협상에서 현대차가 그래도 조금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네. 너무 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오늘 현대차 빠지고 기아차 빠지고 뭐 모이스 빠지지만 네. 애플 때문에 저렇게 빠질 수는 있는데 네. 이걸 현대차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의 이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보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 관련 기술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딸려버렸어요. 졌어요. 그래서 전고체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고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셀 업체들이 갑일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나중에는 우위가 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우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이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꽤 우위에 있어요. 협상에서. 진입장벽이 높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당연히 이런 뭐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아지면 네. 당연히 거기에서 갑은 이제 당연히 이제 IT 소프트웨어 애플이겠죠. 업체들이 갑일 네. 수밖에 없는데 그쵸. 지금은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직은 많지 않단 아.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본인도 다 작은 회사들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협상이 아무래도 애플 공룡이 나와도 안 그렇군요. 하잖아요. 아.
이거 어느 정도 키워서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걸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협상이 제가 이야기 드린 건 너무 애플 쪽이 휘둘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쪽에서도 충분히 딜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콧대가 높아도 문제없을 정도로 이 GMP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결국 뒤집어 말한다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애플카 이슈로 일단 IT 기업이 현대차 쪽으로 손을 내미는 건 맞았잖아요. 이번엔 일단 표면적으로는 결렬된 게 맞긴 한데 애플 외에도 다른 다수의 IT 기업들이 언제든 그러니까 손을 건넬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뭐 저는 뭐 맞지 않을까요? 일단 뭐 구글이 뭐 다음 타자는 또 구글이 되겠죠. 구글은 이제 아주 강력한 웨이모라는 또 자율주행 소위 말하는 AI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건 못 내는 건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생산을 못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택시로만 돌리고 있는데 네. 결국은 구글도 협상을 할 겁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이 협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진행이 조금 더딜 거다. 왜냐하면 헤게모니 입장에 지금 현재 완성차 입장에서는 내가 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애플카가 망하면 아니 이게 안 되면 구글도 있고요. 뭐 다른 거 많습니다. 아마존 쪽도 있고 지금 뭐 베조스는 지금 이 뭐 우주 쪽으로 가긴 했지만 네. 제가 보기엔 이 자율주행 쪽도 아마존은 충분히 이쪽 관련 열려 부분도 있다. 있을 거거든요. 열린 네. 시장이니까 네.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했던 카누가 네. 거기에 지분을 그 현대기아차가 지분을 또 많이 투자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아마존도 카누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 쪽이랑 또 아마존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오히려 현대 입장에서는 애플보다는 아마존이 더 편하죠. 아.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 쪽에서는 길게 봤을 때 지금 앞당긴 멀티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계속 매력적인 제안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 글로벌 IT 기업의 누군가와 손을 잡지 않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현대차를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 IT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기술력이 없는 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아까도 네. 했지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미래차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장에 어찌 보면 더 가격으로 올려서려면 네. 한 5년은 지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 현대차를 10년을 두고 투자를 한다면 저는 예. 별로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네. 2, 3년 안에 주가의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무증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 3년 지금부터 해서 향후 3년까지는 현대기아차가 그냥 딴 협력업체 이슈 없이도 예. 자체적인 전기차 생산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 많이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최소한 4, 5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기차라는 순수한 소위 말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시장의 참여자들에게는 더 매력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한 번만 좀 분석을 해주세요. 아까 현대모비스를 토픽으로 꼽긴 했는데 사실 당사자가 오늘 기아차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말씀하신 대로 김혜진 전문가님이 1월 초에 이제 촉발됐던 이 뉴스로 한 달 동안에만 지난달 30% 수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만 원대에서 오늘 락으로 떨어져서 1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87,500원 지금 주가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하방은 더 열어둬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사실 저도 이제 뭐랄까요, 지금 여러 뭐 리포트도 많이 네. 읽기도 하고 지금 계속 펀더멘털에 문제 없다가 거의 대부분에 공감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주분들이 이제 대화하시는 커뮤니티도 네. 들어가 보고 네. 하면은 토론방에도 들어가 보고 하면은 지금 일단 1월 8일 그러니까 그 애플카의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지금 6만 원 초반대였잖아요. 네. 그때까지 열어둬야 된다라는 뭐 가능성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는 네, 해요. 왜냐면 네. 정말 순수하게 지금 뉴스만으로 간 건 네. 맞으니까 한 달 동안 간 그쵸. 건 맞으니까 가긴 한데요. 6만 원 뭐 초반까지 열어둔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하방 압력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고점을 너무 빠르게 형성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그쵸? 지금 좀 더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뭐 사실 6만 원 조심스럽습니다. 네, 우리가 예측할 예측만-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긴 하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뉴스로 인해서 소문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지금 기아차의 펀더멘탈적으로 뭐 흔들리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조정이 하락세. 있다면 네. 네. 또 기회를 삼으실 수 있는 구간도 지금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요. 네. 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6만 원까지는 안 빠지신다는 거죠? 네, 저도 6만 원까지는 뭐 빠진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지금 오늘의 또 하락폭도 봤을 때 네. 조금 더 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네, 아직까지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같다라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조정이 올 땐 알겠습니다.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을 것 어,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아마 여유롭게 나 지금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1월 내내 손에 못 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관점 충분히 기회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1월에 잡으셨던 많은 분들은 단기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의 주제 보시죠. 정부가 발표한 48조 해상 풍력단지 조성 내용입니다. 수혜주 찾기 오늘 본격화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2차 랠리가 올 수 있을 것인가, 신재생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벌써부터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 내용부터 좀 볼까요? 김혜진 전문가님, 정부에서 2월 5일 발표가 됐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투어 1호 내용이래요. 이 네.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전남 신안에 이제 정부가 48조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1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규모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지금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뉴딜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다라고 해서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 전체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규모가 한 160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신안에 네. 발표한 지금 해상풍력단지 조성 규모가 48조 원 정도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린 뉴딜에 해당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모든 48조 5천억 원 규모가 정부의 지원금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 민간의 투자액을 조금 많이 할 수 있게. 저게 이제 정부 들어가는 거는 9천억밖에 안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맞죠? 아, 그러니까 그거 48, 굉장히 적네요. 예, 네. 48조 중에 나머지 다 민간이고, 예, 정부는 9천억. 여기서 두산중공업이 투자하기로 한 거 맞죠? 맞아요. 꽤 큰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1,000억 원 넘게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한국전력, SK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CS윈드, 삼강 예. M&T 등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에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저변을 넓혀주겠다라는 거죠. 이쪽에 지금 전남 신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해상풍력 단지로는 좀 앞서가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워낙에 이런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때 앞서서 조사하고 동의받고 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네. 지금 기존에 있던 지역을 조금 활용하는 활용하는 편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기도 지금 1,025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규모 자체로 봤을 땐 정말 세계 최대가 맞거든요. 오, 지금 현재 네.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가 영국이에요. 네. 영국의 지금 혼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크셔 해변에 이제 100km 떨어진 부근에 지금 현재 그 풍력 발전기가 330개 정도 설치가 된 규모가 세계 최대의 규모인데 그것보다 거의 발전기를 3배 이상 설치를 하겠다는 거니까 네. 물론 바다의 면적은 영국보단 크진 않거든요. 예. 영국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1.4배 정도의 바다의 규모의 지금 해상풍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바다 해안은 작지만 촘촘하게 뭔가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좀 더 네. 많은 발전량을 만들겠다. 지금 8.2 기가와트라고 하니까 이 규모도 지금 세계 최대거든요. 해상풍력 자체만으로 단일 오. 단지로 봤을 때 네. 단일 구역에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는 이 규모가 지금 서울하고 인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하고 인천에 사는 모든 가구의 전력을 커버할 수 있는 발전량이니까. 수도권은 대다수 커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 네, 그러니까 이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리고 애초에 사실은 이 신안 부근에서는 지금 원래는 정부가 발표했던 작년에 계획으로는 4.1 기가와트 전력 발전량을 계획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것보다 2배 이상 늘린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 지역을 찾기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기존에 있는 단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발표했던 것보다는 2배 이상 발전량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런 그린 뉴딜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네. 관심이 많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계속 그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넷제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지금 뭔가 첫 단계. 밑그림을 그려가는. 그렇죠. 토대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림에도 준비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이게 서해안 부근이잖아요. 예. 나중에는 이게 동해안 부근에 좀 더 수심이 깊은 곳에도 지금 풍력 단지를 네.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이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신안 울산이 쪽에는 동해 쪽에 있는. 그렇죠. 있는 거고. 네, 부유식으로 해서 울산 쪽에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도 뭐 1단계, 2단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발전량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발표를 뭐 토대로 삼아서 네. 앞으로도 이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뭐 전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참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건설, 두산중공업이 협약식에서 투자 내용을 발표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기 제조에 좀 참여를 한다. 근데 내용만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좋고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는 게 중요한지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선두 기업을 어떻게 출연해야 되지라는 이런 계산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실적엔 누가 제일 빨리 반영이 될까? 뭔가 그림이 명확해지잖아요. 작년보다. 이거 수혜주를 좀 어떻게 관련 전략을 짜봐야 될지요, 전문가님?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서 저는 일단 뭐 답은 제일 수혜는 두산중공업이 맞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답부터.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지 조성을 이거 뭐 해상풍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해안이기 때문에 수심이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대체적으로 뭐 그라비티 베이스나 아니면 많이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트라이포트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포드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모노파일 정도 수준일 거예요. 요 그림을 보면 해상풍력 관련 말씀하시는 부분에 게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림을 보면 네.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얕은 건 그라비티 베이스라고 하고요. 예. 조금 이제 수심이 약간 깊은데 한 20m 안쪽을 커버하는 건 모노파일이에요. 네. 2-30m 정도. 그럼 이 정도면 모노파일만 돼도 서해안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깊으려면 이제 트라이포드라는 걸 해야 되고 네. 동해안까지 갈 거면 한 수심 60m 이상이면 재킷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 그리고 100m 이상이 되면 부유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해안으로 갔을 때 재킷과 부유식이 나오는데 요걸 왜 제가 이야기 많이 드리냐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뭐 하나건설도 있고 많이 건설을 하잖아요. 부지 관련 부분, 변조소 관련하는 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실적엔 예, 별로. 예,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아. 예, 부지 조성하고 이쪽은 별로 많이 안 되고 네네. 실제로 여기서 많이 되는 건 터빈이랑 네. 그 다음에 윈드 타워 하부 구조물이거든요. 예, 이건 또 그리고 해저 케이블도 요거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서해는 길게 동해처럼 멀리서 땡겨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관련 쪽도 생각보다는 많이 도움은 안 될까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이들 업종에 만약에 가장 수혜주를 찾다면 터빈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윈드 타워 만드는 회사 여기가 제일 많이 수혜인데 두산중공업의 딜레마는 이거였어요. 내가 원전에서 풍력으로 갔어요. 터빈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써줘요. 해외에서는. 왜냐하면 요즘에 해상풍력으로 가잖아요. 해상풍력은 망가져버리면 고장나면 못 고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레퍼런스가 엄청 있어야 돼요. 한번 설치하면 한 20년 동안 고장 안 난다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품질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주가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두산중공업 터빈을 다 수주를 하거든요. 엄청난 수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니까 이번은 확실하게 두산중공업이 제일 수혜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야 당연히 이제 윈드 타워를 설치를 하니까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두 회사가 가장 긍정적인데 네. 앞서 지금 김혜지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이게 서해안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품질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바람의 질, 네. 품질이 서해보다는 동해가 월등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해상풍력에 가장 적합한 건 동해안이 맞아요. 네. 동해안이 맞고 그러면 동해안으로 넘어가려면 결국은 하부 구조물을 아까 재킷으로 가야 달라졌잖아요.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 이제 상강 M&T라든지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수혜가 많이 되고 동해로 가면 더 멀리 해상 변전소를 땡겨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LS 이런 회사들이 수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가 맞다. 네. 하지만 지금 당장 신한 관련 쪽의 수혜는 두산중공업과 CS윈드가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두산중공업이 지금 2달을 쉬었단 말이죠. 네. 다른 태용, 유니스 뭐 관련한 종목들도요. 네. CS윈드는 거의 안 흔들렸지만 두산같이 이렇게 2달에 걸쳐서 1차적으로 시세된 이후에 쉬었던 종목들은 2차 랠리,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건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이전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네. 만약에 지금 이제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이런 애들이 먼저 갔잖아요. 네. 근데 후발 주자로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애들은 네. 한번 먼저 시세를 내고 조정을 보였던 5G 그다음에 풍력 이런 애들 갈 것 같으니까 네. 충분히 재료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시세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이 딱 정리가 됐죠. 하부 구조물 그림까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강의 내용들 함께 들어봤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움직이는 재료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2시 주식의 전당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